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경기 인천 지역에 서울 거주자를 비롯한 외지인들의 원정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정 투자자 대다수가 20, 30대였다는 건데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외곽 지역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고 규제가 덜한 수도권으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 황부자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인천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평소 인천 지역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전화 문자 각각 열려 있고요. 또 한 가지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황부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드디어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부동산이라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우리 부동산 투자를 결정지게 될 정책들이 나오는 그런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목조목 좀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천시 지역 분석과 함께 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몇 번 강조를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여지껏 투자한 것은 개발 사업이 끝난 후 물건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요번에 뭐 대장동 사태 때문에 네. 많이 관심을 갖게 됐지만 그 개발 사업 자체에도 개인이 투자할 수 있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였죠. 근데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제목 정도는 알고 우리가 개발 사업을 뭐 투자를 하든 지켜보든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여러 번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 인천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하면서 한번 개발 사업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인천은 뭐 다들 아시죠? 인천이 어디에 있는지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건데 서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본 지역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천의 행정구역을 보면 8개 구하고 2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강화군도 인천에 포함이 되고요.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도 인천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는 한 약 300만 명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런 기억을 가지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면 서울 뭐 구로나 신도림을 지나면서부터 그 장벽 너머로 이제 판자촌이 보이고 초가집이 보이고 이랬던 인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의 부동산 중에 지금 가장 핫한 곳이 인천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인천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인천이 굉장히 또 넓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인천 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넓은 곳 중에 왜 하필이면 서구인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서구가 땅이 제일 넓습니다. 네. 예. 뭐 동구나 남구, 뭐 미추홀구 이런 데들은 네. 기존의 구도시거든요. 예. 구도시여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져야지만 맞는 곳인데 네.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동아매립지라는 곳에 이제 청라국제도시가 들어선 것처럼 네. 나대지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평평한 그 상태로 남아있는 잡종지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인천 서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인구는 한 55만 명 정도 돼요. 인천에서 인구는 가장 많습니다. 인천 서구가. 그리고 개발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인천 서구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이름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청라국제도시가 뭐 인천 서구에 있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 그 외에도 검단 신도시도 서구고요. 영종국제도시도 서구입니다. 거기에 검암역이 있는 검암역세권도 다 서구입니다. 그 서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 건데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 개발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청라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거기가 청라국제도시하고 가정이 이제 루원시티라는 곳입니다. 자, 청라국제도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아직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뭐 주거용 개발은 거의 끝났지만 앞으로 뭐 상업시설이나 그 산업시설에 대한 그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청라국제도시고요. 루원시티도 약 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게 청라와 가정으로 아주 묶여 있고요. 그 위를 보시면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2기 신도시죠. 검단 신도시가 뭐 1기, 2기, 3기에 나눠서 지금 3단계 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이고요. 옆에는 이제 검암이라고 쓰여 있는데 검암이 인천국제공항의 그 하나의 정거장이에요. 근데 검암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뭐 밑으로 보면 가좌 구도심 개발 그리고 위로도 오류지구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에 도로망이 있는데 도로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죠. 기존에 이제 1경인 고속도로 그리고 뭐 국철 1호선, 지하철 1호선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제2 순환고속도로도 있고요. 경인 고속도로도 일반화됩니다. 그리고 뭐 외곽순환고속도로 들어가고 뭐 검단 1호선 연장선도 들어가고 인천에도 지하철이 2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 연장 사업들도 들어가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내놓은 개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한눈에 들어올까요? 굉장히 잘 안 많습니다. 보이네요. 이게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의 네.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무슨 재개발, 재건축 이건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지고 도시개발 사업 또 개발 사업이란 이름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만 지금 이 정도 규모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뭐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좀 달라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개발해야겠다가 아니라 도시 자체를 하나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 안에는 이제 주거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유통, 상업, 산업, 뭐 학교, 뭐 복지, 공원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니 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이 인천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천 서구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개발 사업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인천 서구의 그 개발 사업 안내도만 보셨는데도 저희가 다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영화관 스크린에 둬도 다 안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것만 넣었다고 해야 모두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인천 하면 들었던 이 유명한 도시들도 대부분이 이제 서구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개발들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뽑아봤어요. 네. 근데 몇 개인데 많더라고요. 그 그런 몇 데도 개가. 많군요. 예. 그래서 제목별로 한번 나눠봤는데 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금곡구역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와 도시개발 사업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금곡구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요. 자,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있습니다. 검단 연장이라는 거는 검단 신도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바로 밑에 보면 이제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에요. 총 투자 규모가 8조 원이 넘어가죠. 거기에 이제 계획 인구만도 약 2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이 지금 3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한들구역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또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 검단 신도시만큼의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은 아니지만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도 약 3조 원이 넘는 재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인천 서구의 가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루원시티 내에 이제 행정복합도시를 만드는,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도시를 만드는 이런 사업인데 그 도시개발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산업이 있습니다. 자, 경인고속도로, 말 그대로 고속도로는 그냥 차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출입구도 생기고 그 주변에 주거지라든가 상업지도 발전이 되겠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검암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검암이라는 그 인천공항철도 내 정거장이에요.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아라뱃길이라서 뱃길도 있고,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 등 공원들이 잘 꾸며져 있거든요. 그 지역에 역세권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다 종합터미널도 놓고 백화점, 호텔들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도 있고요. 이게 확정은 안 됐는데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거의 진행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서로 그 공사비를 누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좁혀진 상태고 인천시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날 걸로 생각되는 이 사업들입니다. 지금 몇 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큰 제목만 살펴봤거든요. 잠깐 숨 좀 쉬고 다음 것 좀 할게요. 네. 그러실까요? 네. 그런데 벌써 일단 이미 8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또 들어본 몇몇 가지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천 서구 하면은 제일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사실 청라국제도시가 아닐까 싶은데 청라 이야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청라국제도시만 가지고 제가 1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거기에 개발돼야 될 내용, 앞으로의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거를 자세히 얘기하면은 다른 지역을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네. 청라도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개발 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서구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거 재개발 아니에요. 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유통단지를 만드는 경서구역 사업이 있습니다. 자, 청라국제도시가 있고 바로 옆에 루원시티가 있어요. 그 위쪽에 경서3지구가 있고 그 옆에 검암역세권 그리고 아라뱃길 건너가면 검단신도시 사업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청라국제도시 얘기 하나 나오네요. 청라국제도시에 이제 하나금융타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건물들이 옮겨왔죠. 근데 하나금융타운으로 해서 본사, 전산원 모든 게 옮겨온다는 거 거기에 대한 종사원들 수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의 의료복합타운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컨소시엄으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으로 있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자, 이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 서구에 성남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뒤로 7개 정거장을 더 건설을 하는 거죠. 루원시티를 지나서 청라를 지나고 또 청라에서 인천공항철도까지 연결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 이건 확정되고 지금 공사 중인 사업입니다. 자, 다음은 인천 가정 2지구 공공주택 사업. 그리고 제3연육교 건설공사,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건립. 벌써 이제 청라국제도시가 3가지가 나왔네요. 이 나머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검단까지 연장되는 거죠. 검단 신도시까지.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하고 인천 지하철 1, 2호선 연장 사업이 맞물립니다. 그리고 모든 건 인천공항철도하고 같이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모든 철도 노선이 서울로 향할 수 있는 그 사업 계획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2호선과 9호선은 아직 추진하는 단계지만 7호선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철도를 통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공항철도 타시면 공항만 가는 건가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서울역까지 갑니다. 김포공항도 거치고 기존에 있던 그 철로를 이용해서 철도 연장 사업들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6개 정도를 한번 뽑아봤는데 자세히 좀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 사업도 있고요. 뭐 제목만 알아도 지금은 뭔지 알겠구나 감이 오실 만한 사업도 있는데 일단 제목까지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목만 들었는데도 무려 18가지고요. 저 너무 지금 헷갈려서 메모하느라 굉장히 좀 진땀을 뺐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청라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검단 신도시 이야기도 나왔어요.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게 검단 신도시 얘기거든요. 뭐 그렇죠. 철도도 이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이어서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청라 국제도시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청라 국제도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라 국제도시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사업들 그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은 이제 대표적인 2기 신도시입니다. 뭐 개항에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지만 2기 신도시로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이죠. 이 검단 신도시 사업이 뭐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2단계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뭐 대학병원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 사업이 진행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LH에서 맡아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3단계 그 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구 마전동, 당하동, 뭐 원당동, 불로동 처음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여기가 다 검단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획 인구가 18만 7천 명이에요. 18만 7천 명이 주거를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비가 무려 8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자, 이 사업이 지금 한 2년 후면은 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죠. 자, 검단 신도시는 밑으로 보면 청라국제도시가 있고 위로 보면 뭐 한강 신도시가 있고요. 또 한강 건너면 일산 신도시와도 가깝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통 편의시설들, 지금 지하철 연장하는 사업, 뭐 버스 노선 추가되는 사업, 이 사업들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김포, 일산, 그리고 인천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거. 그리고 이 도시는 뭐 작은 신도시 하나 짓는다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검단 신도시 내에서 자족을 할 수 있는 자족 생활을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진행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인데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자, 청라국제도시 바로 옆에가 가정동이에요. 그 가정동을 개발하는 게 이제 루원시티 사업인데 이 루원시티도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이 지급되고 그 땅을 소유하고 이런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자, 이 루원시티는 경인고속도로 이제 서인천 IC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이곳에는 이제 뭐 인천 제2청사, 시청 제2청사가 들어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세청, 그러니까 지방국세청이죠. 거기에다 이제 뭐 법원, 그리고 뭐 각종 관공서들이 루원시티에 이제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새로운 인천시에서 인천 서구에 다른 새로운 행정복합타운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루원시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규모도 과연 뭐 검단 신도시가 뭐 8조 원을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도 3조 원이 넘는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리고 공사 기간도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사업이고요.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용을 하는 그 도시개발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자,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용을 하느냐,
환지를 하느냐 아니면 매입을 하느냐 혼용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발되는 인천에서 개발되는 이 도시개발 사업들은 거의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는 같은 지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큰 길가 하나 차이고요.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같은 노선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가정역을 통해서 청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라의 생활권을 루원시티에서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개발 사업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개발 사업들 자체에서도 공사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땅의 용도가 딱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땅의 용도에 맞게 업체가 들어가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그 땅의 용도에 맞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가 개발 투자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바로 옆에도 땅이 있고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한 곳에선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길 하나 건너서 굉장히 좀 낙후된 오래된 구시가지가 있다. 자, 이런 곳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겠죠. 도시개발 사업장 자체 내에서도 투자할 게 있지만 그 바로 옆 땅에서도 투자할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개발 사업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이 두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검단 신도시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할 만큼 규모의 도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루원시티는요, 청라국제도시의 생활권을 그대로 좀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도시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복합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이 공공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곳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수단이죠. 교통입니다. 앞서서 공항철도라든지 9호선, 7호선 연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많은 것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천이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서울의 바로 옆에 있어서 참 피해를 본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전에는 이랬어요. 1경인고속도로 하나, 그리고 지하철 1호선 하나. 네. 그리고 나머지 교통수단들은 경기도 쪽으로 많이 지어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한 15년, 10년 전부터 인천 쪽으로 모든 이제 교통수단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좋았는데 지금부터 개발된 내용들이 더 좋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보실 게 이제 7호선이에요. 7호선 연장 사업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이건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미 서구 성남역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7개 정거장을 다시 만드는 거죠. 루원시티를 통과하고 그리고 청라를 통과해서 공항철도까지 만나게 되는 7호선 연장 사업은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호선 연결 사업, 아직 추진 중인 사업에 확정되진 않은 사업인데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서울 2호선 연장 사업보다는 훨씬 많이 추진되었고 과정도 많이 건너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합의만 하면 기존의 철로선을 연결하는 거였기 때문에 공사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고요. 비용 또한 저렴하게 다른 연장선 공사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서울 2호선 연장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천에서만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라 부천에 이제 홍대 원종선이 있어요. 부천의 원종하고 서울의 홍대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연결지어서 인천의 작전역이라든가 작전역을 통해서 이제 청라까지 연결하고 그 청라에서 다시 인천공항철도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인데 이 사업 또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자, 현재만 해도 이제 국철 1호선 인천에 있는 도시철도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공항철도 있지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3개가 뚫려 있습니다. 거기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가 되고요. 지금 말씀을 드린 7호선, 9호선, 2호선 연장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확정이 된다면 원래 서구 바로 옆에가 다리 하나 건너면 강서구거든요. 원래도 서울하고 가까웠는데 이런 교통수단의 변화를 통해서 서구의 청라, 루원시티, 검단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발전 그리고 많은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부동산의 값어치는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인구가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정이 되는데 그 기준을 인구가 유입이 될까 안 될까 하는 판단의 기준을 교통에 두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개발 사업과 교통 호재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인천 서구가 앞으로 부동산이 많이 개발이 될 것인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좋은 지역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교통 변화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인천 서구의 개발 사업이나 이런 교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원래도 지리적으로 서울이랑 가까웠는데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들이 개발이 완성이 된다면요, 훨씬 더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수요자들이나 뭐 개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가 가능한 개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도시사업 계획들을 좀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먼저 이제 경서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자, 경서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단지를 짓는 곳이 아닙니다. 유통산업지역을 짓는 것이고요. 이곳은 지금 토지에 대한 개발은 거의 토목공사는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입찰을 받은 업체들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할 때 그때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에쿼티 자금이나 이런 거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들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한들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규모는 전에 설명드렸던 검단 신도시나 이런 것보다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충분히 여기도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검단 3구역이 있습니다. 검단 3구역은 이건 3기 신도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검단 3구역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검단 신도시나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보다는 규모가 작게 이루어지겠지만 자금의 유입이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런 대규모 사업보다는. 그리고 금곡구역 도시개발 사업. 이 사업 또한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 자체를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에쿼티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꽤 많이 있을 거고요. 자,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검단 신도시 조성 사업 이 두 가지는 앞서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부연 설명을 또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자, 루원시티 입지를 보면 청라 바로 옆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라 국제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데 워낙 규모가 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개인이 투자할 사업 요런 걸 찾아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사업보다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틀림없이 개인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검단 신도시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 사업 자체 내에 투자를 하려면 이 도시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에쿼티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하지만 길 하나 차이로 이 도시개발 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좀 구도심들이 있거든요. 구도심들, 좀 낙후된 지역들, 이 지역들도 바로 길 하나 옆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들도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다라고 부르는 이런 이름으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인천 서구, 인천 전체가 거의 다 그렇지만 오늘은 서구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인천 서구에 이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진행되지 않는 길 하나 건너에 있는 동네들의
집값들도 그리고 땅값들도 굉장히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럼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지역이 다시 개발될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 사업을 통한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익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 인천 서구에 대해서 오늘은 좀 투자 사업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개인이 투자가 가능한 곳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설명을 하는 저도 뭐 쉬운 내용이 아니라 네.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한 번 듣고 이해하시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몇 번씩 듣다 보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는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기획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여지껏 설명드린 도시개발 사업의 기획 단계라고 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있는 땅을 입찰받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다른 지역이라면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토지를 접수하고 분석하고 환경 분석을 하는 그런 기획 단계를 거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사업화 단계를 하는 게 있어요. 사업화 단계에서는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요. 뭐 설계도 나와야 되고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될 것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 방법도 결정해야 되고 자금 조달 방법도 결정해야 됩니다.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사업 계획서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 계획서를 사업 계획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오늘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그 PF 자금도 얻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사업화 단계에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실행 단계나 완성 단계로 가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사업화 단계에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을 가지고 PF를 해주고 안 해줄 결정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에쿼티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0% 정도 되는 에쿼티 자금에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에 가면 뭐 사업 계획도 확정해야 되고 설계 인허가 시공 분양을 하게 되고요. 완성 단계 가면 준공 입주하고 정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실행 단계에서 보면은 SPV라고 저번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법인을 통해서만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자금의 유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 자체가 이거 위험한 사업이야? 겁나는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자금의 투명성, 그러니까 자금 회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보다 이런 PF를 통한 SPV를 통한 이런 그 개발 사업들이 자금 그 지출이나 유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사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부동산 개발 과정의 중간 부분, 사업화 단계에서 에쿼티가 발생하는 그 부분에서 개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세한 얘기는 세미나 한번 오시면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인천 서구의 개발 계획부터 부동산 개발 과정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세미나 자리에서 나누실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세미나 자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일요일 2시부터 강연이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삼성동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외 문의사항은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후에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금 부동산 투자 계속해서 황지전 대표와 함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슈 저격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단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인식은 같지만 두 후보자 간의 해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주택 공급 확대에서는 여권 후보의 경우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방향이고, 야권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권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는 반면, 야권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두 후보자들 간의 공약도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드디어 이제 대선이 가까이 오기 왔구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대선 후보가 다 정해졌고요. 그래서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금 선이 그어진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 있거든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공급이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인정하는 데까지 4년 반이 걸렸네요. 한 정권의 시간이 걸렸군요. 그렇죠. 4년 반 동안 공급은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더니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이라도 인정을 했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자, 그럼 공급에 대해서 지금 그 야당이든 여당이든 방법을 내놨어요. 가격 상승하는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방법을 내놨는데, 공급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그 부동산을 만들어서 신축을 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구축들이 유통이 되게 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먼저 신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여당에서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지금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신규 공급을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 뭐 신규 공급은 늘어나겠죠. 어떤 식의 방법이든 간에. 하지만 그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확대를 통해서 신규 공급을 늘려가겠다. 뭐 말 자체는 나쁘게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경험을 해왔잖아요. 부동산이 공공이 주도해서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분양을 했을 때 그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음과 또 개인의 각각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해왔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기본주택으로 그 나라에서 지금 집을 만들어 놓고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되는 부분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분양을 하겠다. 근데 그분이 분양을 받아야 될 분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거든요. 획일화되게 집을 지어서 이 주택을 분양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LH가 이렇게 공급해왔던 그런 주택들을 보면 일반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하는 것들에 비해서 솔직히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공간 커뮤니티도 잘 안 돼 있고, 뭐 지면은 거의 다 결로가 생긴다는 그런 하자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LH가 하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다라는 그런 오명도 쓰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을 위주로 해서 그 신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하겠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공급을 하는, 그 퀄리티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공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신규 공급을 늘려가겠다.
이게 시장에서 많이 바라던 내용이었죠. 시장에서 많이 바라던 내용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도 뭐 정권이 바뀌면 만약에 뭐 이렇게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이걸 할 수 없는 규제가 많이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기존의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간에게 맡겨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규 공급을 하겠다 하면 민간은 이익을 보고 분양을 해야 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과이익 환수제,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분양가가 또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또 하나 보이게 되고요. 양쪽 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다시 뭐 공약을 내놓겠지만 일단 제목으로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시 이제 그 기존의 주택을 유통을 해서 공급하는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공급에 대해서는 뭐 기본주택, 공급주택 확대라는 내용과 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그 좀 다른 그 길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확실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또 공급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뭐 한쪽에서는 이제 국토 보유세로 인해서 이제 투기 근절, 자 세금을 많이 부담되게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못 가지고 있겠다, 못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기존에 가져왔던 정책하고 일관되게 지금 밀고 나가는 거죠. 양도세도 중과시키고 취득세, 종부세 다 중과시켜서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해서 기존의 주택을 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그 방법이고요. 야당 쪽에서는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가 확대되게 해서 거래 확대를 통해서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저는 이솝우화가 하나 딱 떠올라요. 옛날에 그 햇님과 나그네라는 그 우화 아시나요? 네, 어렸을 때 저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햇님하고 바람하고 이제 그 내기를 하죠. 서로 뭐 내가 강하다 이러다가 그러면 우리 둘이 내기를 하자. 뭐 대상은 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하고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들면 이기는 걸로 하자라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은 자기가 불 수 있는 가장 강한 바람을 불었죠. 그랬더니 나그네가 이게 그 외투를 벗기는커녕 더 이제 꽁꽁 싸매요. 꽁꽁 싸매고 추우니까 그리고 옷 날아가니까 더 꽁꽁 싸매겠죠. 바람이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햇님이 도전을 합니다. 따뜻하게 햇볕을 내리쬐게 되죠.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 주니까 덥잖아요, 나그네가. 그래서 이제 외투를 벗어서 햇님이 이겼다라는 이런 이솝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당장 잠깐은 효력을 볼 수 있겠지만 장시간 가기는 힘들고요. 그 규제로 인한 다른 규제가 나오기 쉽습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부동산도 물건이라고 제가 여러 번 표현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생애주기라는 게 있고요. 그 유통을 많이 거치는 과정에서 값어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통이 되는 마지막에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다시 생애주기를 늘려갈 수 있고 이런 유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유통을 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뭐 그 사람 몸으로 비유를 하면 손목을 꽉 잡고 있어서 피가 안 통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규제를 통해서 시장으로 주택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그 주장을 또 그 대책을 또 내놨는데 그건 여지껏 해오던 건데 여지껏 해왔는데 안 됐잖아요. 이제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종부세나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라는 이런 주장은 뭐 시장에서 원하는 바죠. 여러 부분 사람들이 얘기했고 뭐 또 그렇게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같은 목적을 두고 공급 확대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도 방법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대선이 지나보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에 좀 맡겨서 시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두 후보 간의 이 공통적인 부분은 공급 확대에 있습니다. 이제 한쪽은 공공주택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반면에 한쪽은요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느 부분이든 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보완책은 필요할 겁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의 대장동 방지법 발의가 쇄도하면서 정부도 서둘러 제도 개선 초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간 참여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지적과 개발 특혜 원천 차단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지정권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의 개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민간 참여에 관해서는 을인 시행사 입장에서 인허가권을 쥔 갑 지자체가 불합리하게 이윤율을 제한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간 참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간이 좀 과도하게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장동 방지법이 좀 추진이 되고는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대장동 방지법이 지금 이름은 대장동 방지법이지만 전에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네. 전에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뭐 만들어내고 또 뭘 만들어내고 자 기존에 있는 것만 잘 활용을 해도 이런 대장동과 같은 그런 어이없는 일은 안 생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대장동 사태부터 한번 봐야겠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자체가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새로운 그 주거 공간에 대한 이제 신규 공급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거기 학교도 짓게 되고 상가도 짓게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데 자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대장동만이 특별한 게 있었거든요. 자 대장동에는 이제 그 시행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PFV를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SPV를 만드는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특수목적법인을 만듭니다. 그게 화천대유예요. 화천대유의 주식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그리고 뭐 금융사들이 나머지 그 49%의 그러니까 50%의 한 주 빠지는 그런 주식을 가지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50 플러스 1주 이러면 이제 수용을 살 수 있잖아요. 수용을 하면서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개인한테 돌려주는 부분들을 좀 불합리하게 좀 만들었어요. 계약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겁니다. 결국은 관에서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태가 다시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관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만 가지고 네. 그것만도 잘 활용하면 다시 이런 사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이걸 만든다고 하니 이걸 피하는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걱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나 이제 틈새 부분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마련돼 있는 제도만 잘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와 네이버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와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